아이를 그냥 던져 놓으면 애가 훅 빠져서 어디까지 노는지 어디까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적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 제일 좋은 장소 중 하나가 근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데리고 또 나가야 되고 주말에는 또 집에 있기 싫어하고 어디로 좀 다니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개인데요. 그에 앞서서 거창한 곳에만 너무 가려고 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 보통 어디 간다 이러면은 블로그 같은데 당연히 아이와 검색을 가면 하죠. 좋을 곳 이렇게. 네. 근데 아이와 가면 좋을 곳이 기본적으로 아이를 위한 편의가 잘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아이들 물이라도 좀 먹이고 간단하게 간식이라도 뭔가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돼 있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검색을 해서 멋지다 하더라도 노키즈의 태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 벌써 엄마들 마음 불편하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 공간이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이렇게 시대를 따라가는 혹은 그거를 막 앞서가는 곳에 내 자식을 꼭 데려가야 된다라고는 부담을 우선 가지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와중에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인데요. 하나는 갔을 때 아이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곳들을 가는 게 좋아요. 상상할 수 있는 곳. 이제 뭐 박물관과 미술관을 예로 들을 수가 있죠. 어른들은 미술관에 갑자기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미술관이 너무 재밌는 사람은 네.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재밌으니까. 거기서 재밌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 작품을 보고 이 작품에서 이 기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친구래. 이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대.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대. 자기가 소설을 계속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처럼 그림의 장면 장면을 보고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계속 미술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기념품 사오고 또 뭐 있다 그러면 강연 쫓아가고 막 이러죠. 네. 모르는 사람은 평생 저도 몰라요. 사람의 삶을 되게 풍요롭게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사람이 생각한 어떤 2차적인 창조물이라면 박물관은 그 자체로 우리한테 와 닿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미술관보다는 박물관이 조금 더 이제 체감적으로 친숙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집트 안 가봤어도 이건 뭐지? 그쪽을 상상하게 되고 그쪽 기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를 막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렸을 때 아이들 박물관 친숙하게 해놓으면요. 굳이 억지로 데려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녹여난 얘기도 박물관에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체험을 스스로 하게 되면 박물관에서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내가 봤던 게 이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도슨트를 최근에는 이제 사설로 되어져 있지만 교육을 잘 받고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이렇게 도슨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방학 때 한번 가셔보세요. 국립중앙박물관만 가셔도 정말 많은 방학 때 아이들과 엄마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좋은 기억을 이런 관에다 많이 심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건 되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런데 목적이 없는데 애가 몰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몰입하는 건가? 네, 지 혼자 알아서 잘 노는 데가 있어요. 놀이터? 놀이터, 그쵸? 우리 생활에선 놀이터가 1번이고요. 두 번. 번째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란 얘기는 자연이거든요. 네네네. 애들을 그냥 해변가에 풀어만 놔보시면 네, 난리 나죠. 그쵸. 그냥 애의 안전만 확인하면 되지 우리가 뭘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애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계속 관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들 그냥 풀어놓으면 조개, 계속 쭈고 해파리 머리에 이고 뭐 돌 가지고 모양 그쵸. 만들고 막 그러잖아. 겨울이든 여름이든 물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그냥 던져 놓으면 애가 훅 빠져서 어디까지 노는지 어디까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적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 제일 좋은 장소 중 하나가 자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자연을 막 되게 풍부하게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초반까지는 엄마 아버지랑 산에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배드민턴 치러 다니고 막 약수 뜨러 다니고 막 이럴 때였어요. 왜 그렇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침 운동 정도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연에 있을 때 저희 애가 되게 주도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관찰을 하고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 다르고 흙도
미끄러지는 흙과 단단한 흙과 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애가 오감이 튀어 있어야 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감각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너무 이제 뭐 학년의 문제나 당장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아이를 이 시간을 활용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면 평소에 그냥 자연에 있는 어디라도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시골에 살아서 네네. 진짜 널린 게 논밭이고 갯벌이고 이렇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가기가 무서워. 그러니까 가시더라도 그냥 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오늘 벼 관찰하러 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피드백을 그거에 대해서 야 거기서 오늘 제일 희한했던 게 뭐야? 그렇게 이제 그리게 하고 기록하고 표현하는 후차 연습만 해주시면 그거를 놓쳤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 현장에 놓여있는 애만 셀카만 계속 찍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할 때 오늘 했던 거 우리 오늘 더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데 그 그림도 일기를 쓰자고 또 안 해요. 근데 그림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뭔지 이걸 설명 좀 해봐 라고 하면 또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실 때도 아이들 이렇게 뭐 카메라 같은 것도 하나 쥐어져서 가면 스스로 찍어봐라.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 만들면 책이 될 수도 있고 일기가 되고 그렇게 자꾸 이제 표현하는 거 그런 걸 연결해 주세요. 노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그걸 기록해 볼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는 자기가 표현을 해봐야 알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책 같은 걸 봤는데 우리가 30년 전에 배웠던 그 방식으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것도 아닌데 계속 옛날에 배웠던 우리 방식대로 아이들한테 고집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들었어요. 네. 사실 공간도 그렇고 이런 자연들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건지 미래학자분들이 많이 또 설명도 하시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대부분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어요. 그리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초 후도 10초 후도 1년 10년 다 미래인데 도대체 부모가 어디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아이가 1년 후에 미래가 잘 돼 있지 않으면 10년 후에 미래라는 건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미래는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 잘 지내면서 내일 하고 싶은 게 있어야 그 안에서 창의력도 생기고 다른 것들도 발견하고 차별화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오늘을 얼렁뚱땅 살고 내일 갑자기 새로운 무엇으로 뭐 대단한 무엇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듯이 공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에 대한 준비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딱 맞추는 사람은 점쟁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모가 개인이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공간에서 얘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어떤 적응력을 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다른 발견, 새로움에 흥미를 갖고 도전하는 아이인가 그 체질을 만들어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정해놓고 너무 매뉴얼이 잘 돼 있고 꼭 이대로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지 마시고 막 흐트러 놓으라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안 가본데 자연으로도 가보시라.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이미 누군가는 다 정리해놨지만 그 안에서 아이가 새롭게 상상하고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없이 아웃풋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풋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기존의 과거의 오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인풋으로 삼고 자연에 나가서 자기의 기질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미래는 이 아이의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학교 아이들도 사실은 다 교육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다 잘 나가서 미래에 뭐가 되라 이거잖아요. 뭐든 하고 살아라. 근데 선생님들 보세요. 미래 살다 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다 그 선생님의 견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주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지금 뭐 메타버스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모빌리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주시대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도 계속 먹어봐야 돼요.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돼요. 물론 어른들은 이거를 용어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애들은 용어는 몰라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애들도 어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씩 체감도는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도 조금씩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말들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새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애가 오늘은 100% 못 알아먹지만 조금씩 그걸 자기가 채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현대자동차 들어가세요. 또 뭐 테슬라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쇼 같은 거 나갈 때 자기네들의 미래 비전에 관해 가지고 다양한 그 어떤 영상 소스들을 만들거든요. 이게 뭐지? 야, 너 나중에 이런 데 산대. 이렇게 살 거래. 너 그러면 어디 살 거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네. 적어도 아이가 이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 라는 게 있어야 그 다음을 가지. 아이 입장에서 백날 상상해 놨는데 이미 어른들 다 해놨어. 그렇죠. 맞아요. 딱 이제 어디 가야 될지가 딱 눈에 보이면서 박물관, 미술관 있는 데를 가서 인풋을 만들고 자연에서 오감을 깨우고 네. 그리고 어떤 쇼나 이런 것들 미래에 있는 우리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최적화된 장소에서도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죠. 이러면 진짜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갈 곳도 되게 많네요. 어른들이 정해놓은 그 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작가님 말씀처럼 모든 걸 좀 경험하게 하고 그 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들을 네.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